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청명한 날씨의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날씨답지 못한 답답함이 가득한 날들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와 전날 발표된 서비스업 PMI의 호조로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등 3대 지수는 강세를 보여왔지만 이날은 최근의 강세 지속에 숨고르기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29% 하락, 나스닥은 0.05% 하락, S&P는 0.1%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4.3으로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0%로 0.5% 상향, 내년 전망치도 0.2% 올린 4.4%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뚜렷하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58% 수준으로 진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고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CBOE 빅스는 1.17% 상승한 18.12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숨고르기 약세에도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06%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인이 5일 연속 매수를 보이며 오전장 3146선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기관이 다시 강하게 매도로 돌아서며 강보합권에서 오후장을 진행하다가 3137.41포인트 0.33% 상승한 양봉으로 3148포인트의 저항을 시도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0.07%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개시 직후 양매도에서 외인이 매수로 돌아서자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탄력은 제한적이었고 오후장 기관도 매수로 전환했지만 오전의 고점을 시도하지 못하고 973.2포인트 0.47% 상승한 양봉으로 역시 979포인트의 저항선을 시도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3,215억 매수, 기관은 3,251억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558억 매수, 기관은 85억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53.3%, 코스닥 83.5%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4.3조, 코스닥 11.5조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랠리 이후에 개인 유동성의 힘이 빠졌고 기관의 지속적 매도로 기간 조정을 보여왔던 우리 시장은 다시 신고가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과 같은 에너지가 아닌 제한적인 우상향의 흐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어 기업들의 실적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우려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 대만은 강세, 중국, 홍콩은 약세 등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 등락을 진행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장전에 1분기 영업이익 9.3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는 하락, SK하이닉스는 상승 음봉 마감했고 어제 강세를 보인 네이버 카카오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LG전자도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삼바와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코스피 의학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진단키트의 강세로 시젠이 7%대 강세를 보였고 추세 하락을 보이던 알테오젠은 2%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게임즈, LNF 등의 강세와 나머지 종목들 약세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증권주의 초강세와 자전거, 음압병실과 크라운 혜태 등 일부 윤석열 테마의 강세와 조선게임 등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무상승 하락을 기록 중이던 LB는 이 하락을 멈추는 캔들이 무엇보다 필요했지만 수급이 실종되고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에서 나오는 불안 매물이 호가를 내리는 상황과 이를 잡아주는 세력의 관여가 없어 왔습니다. 오늘도 0.42% 하락 출발하여 어제의 저점을 낮추었고 권리락 전의 기준으로 7만원이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35,000원을 하회하여 34,800원까지 저점을 낮춘 뒤에 곧바로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어제 이탈한 36,000 라인을 시도하며 하락 중인 5일선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것은 엘생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저항을 보였고, 최근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효과 가두기에 거래량이 감소하며 윗꼬리를 달았지만 긴 하락 구간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양봉을 지지하는 흐름을 유지하다가 강보합 짧은 꼬리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3.96%, 평균가 35,492원, 어제의 88%인 70만 주의 적은 거래량으로 무증전 기준으로는 35만 주에 불과한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엘생도 LB와 같은 흐름을 보이다 보합 십자 도지로 마감했고 적은 거래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 하락 각도에서 이 하락을 멈추는 캔들은 적은 거래량의 짧은 양봉이 필요했고, 오늘 어렵게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볼벤 하단을 타며 3일째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 옆으로 일부 눕는 캔들이 나오며 반등을 보이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베스트는 곧바로 돌리는 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경우 바닥 인식이 강해지며 수급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거래량 없는 지속 하락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심의 진정입니다. 만약 내일 다시 오늘 밑꼬리를 훼손하는 하락 음봉이 나온다면 부정적입니다. 아직 하락이 멈춘 게 아닌 게 되고 1차적으로 34,450원 이 라인까지는 다시 열어두어야 합니다. 내일 캔들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2월 16일 사태 이후 매번 증선위가 개최될 때마다 하루 전에 상정 연기 여부가 언론을 통해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2시에 7차 증선위는 열렸지만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 시간까지도 관련 소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증선위에서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수사 과정 전까지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회사명까지 특정 언론에, 그것도 장중에 보도되어 그 난리를 치게 만든 사안을 아직도 증선위 상정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초 허위 공시 혐의에서 불공정 거래 안건으로 타겟을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이 애초에 판단했던 관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논리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실패한 임상을 자의적 판단으로 임상 성과를 과장했다고 봤지만 통계학적 데이터와 임상학적 데이터의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최대 주주의 반대매매 회피를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는 의혹마저 그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명할 길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거기다 회계 부문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선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회사명이 특정 언론에 버젓이, 그것도 오전장 장중에 보도되어 해당 종목은 물론 시장에까지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사전 유출에 대한 내부 감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의 책임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상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2월 16일 대폭락을 맞은 HLB는 3월 중순 어렵게 폭락전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최근 여러 노이즈와 함께 다시 그 사안이 부각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은 이 상황에 대해 시간으로 땜빵질을 하겠다는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서 객관성에 근거한 결론을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HLB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